안녕하세요. 윤관 선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고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은 걱정도 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고 국어시험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2019년부터 예섬학원에서 장고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수업에서 공부 습관을 가장 중시합니다. 보통 국어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그렇게 공부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필기를 어떻게 하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공부 습관, 공부 자세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인데요. 국어라는 과목이 문제만 많이 풀면 되는 과목일까요? 문제를 풀기 전에 특히 문학과 문법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게 문제풀이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독해력. 사실 수능이건 내신이건 독해력이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국어에서 문제를 틀렸을 때 왜 틀렸니라고 물어봤을 때 뭔지 하나도 몰라서요 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헷갈려서요, 착각해서요. 그런데 헷갈렸다, 착각했다, 결국은 다 잘못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서 글이라는 게 지문뿐만이 아니라 보기와 선택지도 글입니다. 이런 글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독해력이 좀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클리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만나지만 소통은 일주일 내내 진행합니다. 카톡과 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장고 국어시험 특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죠. 작년까지 장고는 천재박 교과서를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비상 박영민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번엔 또 이제 교육 체제도 바뀌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장고가 원래 자사고였다가 몇 년 전에 일반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고로 바뀌면 문제 유형도 다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형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뀔 것이다라고 하기는 그렇게는 좀 이제 예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고 국어 문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굉장히 잘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일단 장고 국어시험 특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다양하다. 두 번째, 어렵답니다. 다양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통 학교 내신 시험을 보면 교과서 중심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수능형 문제 중심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장고는 다 나옵니다. 수능형 문제, 그리고 내신형 문제, 어휘 문제,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단답형 문제, 그리고 30자, 50자 내로 쓰는 거의 논술형 문제 모두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어렵다는 점은요. 일단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습니다. 국어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요. 화법, 작문, 문법, 매체, 독서,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학교들을 보면 사실 문학과 문법 단원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요. 장고는 거의 모든 분야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린트, 학교 프린트가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문고는 그 시험 때 문법 파트에서 별도의 학교 프린트를 배부하시는데 그 프린트 내용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배점도 크고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술형 문제 하나에 조건이 3개, 4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오답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는 항상 상위권을 보면은 결국 문법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느냐, 서술형에서 얼마나 감점 당하지 않고 그 점수를 잘 받느냐,
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시험인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문학감상법, 문학 개념어를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고는 수능형 문제 그리고 교과서 중심 문제가 모두 출제되거든요. 자, 그런데 수능형 문제 그리고 외부 작품 문제 이런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이 주어지더라도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내신 기간에만 잠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수능 국어를 통해서 문학작품 감상 원리, 다시 말해서 처음 보는 작품도 원하는 정보,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어 익히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요, 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문학이 취약해 하는 친구를 보면은 작품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보다 대부분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를 모르거나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선택지를 고를 때 명확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문법은 최소한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개념, 이거는 정확하게 복습이 된 상태로 고등학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이 정도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고 있겠지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모른다. 그럼 일단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국고는 문법이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 문법 개념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중학교보다 훨씬 어려운 문법 내용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 충실히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 자,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어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실 내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내신도 수능하고 마찬가지로 이해력, 독해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학교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들었는가를 점검하는 시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학생보다는 좀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 좀 우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 습관,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또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어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들 영어, 수학보다 국어 공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럼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먼저 수업을 듣기 전에 교과서 내용, 교과서 텍스트 내용을 먼저 읽고서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과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수업을 들어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서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수업 당일 필기 내용을 복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비효율적인 국어는 어떤 공부냐? 공부를 기껏 하고 까먹어서 나중에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또 까먹어서 다시 공부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자, 가뜩이나 국어에 시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까먹어서 또 공부하고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공부해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일단 수업 전에 교과서 읽기 그리고 수업 끝나고 필기 내용 복습하기 이거를 학생들에 항상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컨텐츠와 프로그램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교과서가 바뀐 첫 해는 그 자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학원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좀 자랑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업은 제가 진행합니다만은 제가 수업하는 이런 모든 교재들 솔빛국어 연구소 직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 솔빛국어는 목동, 대치, 성북, 마포 13분의 선생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큼은 어느 학원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 시간 복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는 부모님께 점수가 통보가 되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 결과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후에 별도 지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소통은 일주일 내내 카톡과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모든 내용은 영상 촬영에 대해서 결석 학생이라든가 복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저희가 장고 1학년 수업이 일주일에 총 3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6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6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수업은 내신 기간에만 잠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도 1년 내내 장운고 반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장운고 시험 특성 그리고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제 장고 입학해서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의 수업과 최고의 교재로 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